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3일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기자 3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변희재 대표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황 의원 대표 및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래서 법정 구속되었죠. 그리고 이우희 선임 기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2년의 역시 실형에 준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막내 기자인 오문영 기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애국 언론사는 대표 이하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기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OECD 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대편 고소인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고소인은 우리나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언론 그룹인 중앙일보 언론 그룹의 JTBC사입니다. 이처럼 국내 최대의 언론사가 영세하기 이를 데 없는 기자 3명의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고소해서 법원이 그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문영 기자의 벌금형을 생각한다면 전체를 유죄로 선고했다고 해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군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부당한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증거조사, 2번째로 재판 진행, 3번째로 결론의 부당함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증거조사에 있어서 재판부는 아주 유력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고인 측의 정당한 증거 신청들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자, 어떤 증인 신청이 기각되었을까요? 먼저 첫째로 신혜원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둘째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셋째, 물질적으로 보자면 태블릿 PC 자체에 대해서 그토록 문제가 된, 그리고 최근 삭제 기록 흔적이 명백히 나온 카카오톡 복원에 대한 청구를 끝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왜 하는 것일까요? 만일 검찰의 기소 자체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이라면 구태여 재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판이란 것이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진실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그러한 이념이 깔려있지 않다면 그것은 이미 껍데기만의 재판일 뿐이죠. 지금 이루어진 일을 보십시오. 신혜원 씨는 문제가 된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로서 그리고 그 전달 경위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1년 전부터 자신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거론되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를 증언대에 불러내는 것까지 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 태블릿 PC가 문제가 되어 한 사람에겐 징역 2년, 또 다른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재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서원 씨. 최서원 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음에도 왜 증언대에 불러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실한 증거조사로 맞춰진 재판 결과를 승복하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재판 진행에 대해서입니다.
구속해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의 기한을 며칠 남겨두고 선고해버린 것입니다. 실형을. 그렇다면 계속 구속할 수 있겠지요. 만일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재판이 더 열린다면 법리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되었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기 싫어서 선고 날짜를 마음대로 당겨서 피고인이 더 충실한 재판을 원한다고 하는데도 선고를 해버린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재판의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무나 적법 절차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으로부터도 너무나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원래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특히 구속시켜놓고 무제한 질질 끌어간다면 피고인에게 굉장한 압박과 불이익이 되겠지요. 그래서 피고인은 의뢰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법리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이 형사재판이 더 진행되어도 좋으니 충실한 재판과 증거조사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뜻을 꺾고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면서 맞춰버린다면 그것은 전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진실을 향한 노력을 긍정하지 않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부당함입니다. 지금 죄목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중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상은 언론사의 기자들과 기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그토록 말하는 가짜뉴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JTBC사가 저지른 것이 얼마만큼입니까? 그런데 JTBC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볍게 문제되는 것조차도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JTBC의 허위 보도, 거의 명백하게 밝혀진 것만 해도 여러 건이 되는, 지금 태블릿 PC에 관한 것은 방송 보도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 여러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증거조사, 재판의 진행, 결론의 부당함, 이 세 가지 모두에서 지난 12월 10일의 박주영 판사에 의한 변희재 씨 등에 대한 태블릿 PC 재판은 너무나 우리 사회 법치의 지금 현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근래 전개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치의 위기가 가장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곳은 바로 법원과 법원의 구성원이다. 오히려 보통 국민은 그처럼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 보통 국민의 법치의식과 보통 국민의 법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하는 깊은 흐름, 그것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법원의 일부 구성원들이 초래하고 있는 이 법치의 위기를 능히 극복할 만큼 강한 저력이 있는 것이라고 믿겨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법치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법관들과 법원이 이 법치를 뒤흔들고 있을 때 무명해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자유민주 체제가 70년간 양성해온 우리 보통 국민의 힘이 진정한 자유민주 법치를 세워나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막 지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가 심수미 기자 등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저는 고발 대리인 변호사였고요. 지금 이 재판도 관련된 것이 심수미 기자는
변희재 대표가 관련된 재판에서 명백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너무 명백해서 경찰관도 한 페이지를 넘게 조사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수미 기자는 노승권 차장검사와 자신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태블릿 PC 입수 경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거짓말을, 그것도 법정에서 했습니다. 변호사가 통신사가 다른 것을 물고 늘어져서 추궁했습니다. 심수미 기자는 SKT였는데 지금 거기에 찍혀 있는 것은 KT였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어머니의 핸드폰을 쓴다고까지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이어갔고 자신이 위증죄를 쓰지 않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끝까지 위증을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위증을 정면으로 밝힌 것은 어느 편이었습니까? 바로 JTBC 편이었습니다. 손용석 팀장 그리고 조택수 법조팀장이 입을 모아 그것은 심수미 기자가 아니라 조택수 법조팀장이 노승권 차장검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말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심수미 기자만 완벽한 위증죄를 덮어쓰게 된 것이죠. 자,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실형 2년 이하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책임이 있고 명백한 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발 내용에는 객관적인 국과수 보고서 내에서 정보에 대해서 삭제한 기록, 연락처와 카톡 내용에 대해서 삭제한 기록에 대해서 모해 증거 인멸의 혐의로 고발한 내용과 고영태의 보도자료가 존재했다는 또 2년이 지나서 완전히 새롭게 듣게 되는 위증 내용을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증 내용을 소개하면 고영태가 국회에서 JTBC 기자를 만났는데 자기는 태블릿 PC에 관해서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국회 탄핵 표결 이틀 전인 JTBC가 고영태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서 황급히 고영태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간 보도를 했습니다. 즉 고영태 씨가 하지도 않은 JTBC 기자를 자신은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는 식의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는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희재 씨 재판에서 변호사의 추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당신들은 고영태 씨가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보도를 했느냐. 추궁을 당하자 급조해서 내놓은 말이 고영태 씨가 국회 증언을 하러 가기 전에 직전에 보도자료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도자료를 돌렸다면 왜 다른 언론사들은 아무것도 보도한 것이 없고 JTBC 한 곳만 그 보도를 한 것이겠습니까? 당시 아주 뜨거운 뉴스로 떠올랐을 텐데요. 둘째로, 아무리 상식이 없는 사람도 국회에서 증언을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처벌받는다는 정도의 상식은 가지게 마련입니다. 고영태 씨가 자기가 국회에서 할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보도자료를 먼저 뿌리고 가면 처벌받을 일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년간 JTBC는 보도자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추궁받아서 말이 궁해지자 그 말이 급조되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태블릿 PC에 대한 부분이 당장은 아직까지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절망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2년간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우리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정말 대한민국이 삼켜지고 끝내 가라앉고 마는 것인가 정말 통곡의 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2년간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눈물과 피땀에 의해서 2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태블릿 PC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진실이 전면적으로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주영 판사님이야 특히 여기에 연루된 검찰분들 모두에게 엄중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와 법률 규정의 위배라는 심각한 죄목일 뿐만 아니라 이 탄핵 자체가 체제 탄핵적인 성격을 지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날인가 김정은의 반인도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협력자로서의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전환기 정의의 심판정에 불려나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 대열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역사의 방향이 결코 김정은과 같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열에서 떨쳐 나오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다 빨리 구하고 반인도 범죄의 협력자라는 그 수치스러운 악몽을 덮어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각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